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게임 서버 프로그램으로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공부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는 이 문서는 제가 작년에 만든 문서인데 지금과 크게 차이 난 부분이 많이 없어서 작년에 만든 문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공부해야 될 것들 제가 꽤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있는 부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공부하시면 게임 회사에 신입 프로그램으로 입사할 때 도움도 되고 혹은 그걸 더 떠나서 그 이상으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기술이나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좀 능숙하게 이 능숙하다는 거는 어떤 규모가 한 중간 규모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꼭 이게 필수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회사에 입사하시려면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합니다. 즉 어떤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를 모르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는 어느 정도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보통 게임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C++, C샵. 요즘 유니티 때문에 C샵이 엄청 많이 쓰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체감상으로는 아마 제가 한국 게임 업계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C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C++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자바 사용하는 곳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게임 회사 3개 정도로 열거 있는데 이 외에도 좀 회사가 좀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근래 몇몇 회사에서는 고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고랭은 아직도 사용하는 곳은 제가 봤을 때 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자바나 C++나 C샵에 비해서 좀 더 훨씬 작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네 개의 언어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C++를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네 개의 언어 중에서 학습 시간이 좀 제일 많이 드는 게 C++고요. 그리고 C++를 공부하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C++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자의반 타의반 해야 되기 때문에 C++를 공부하시는 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이고 그리고 보통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뽑을 때 그 팀에서 C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샵을 잘 몰라도 C++나 자바나 고랭을 할 줄 알면 크게 개의치 않게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C++를 뽑아야 되는 팀에서는 그러니까 C샵이나 자바 고랭을 알지만 C++를 모른다 이러면 잘 뽑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C++를 공부하시고 이걸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시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C++는 이 밑에 다른 이 세 개의 언어보다 좀 더 배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걸 이 C++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좀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C++를 안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C샵을 아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마 한국 게임업계에서는 C++ 다음으로 C샵을 참 많이 쓰고 특히 서버 쪽도 몇 년 전부터 C샵으로 게임 서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C샵을 배우시면 회사에 가서도 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C++를 공부하지 않으신다면 C샵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일단은 C++는 실시간 통신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고요. 일단 뭐
요즘은 뭐 이런 기술 공부를 뭐 책 같은 거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웹에 있는 어떤 글 같은 걸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책 한 권 정도는 좀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라고 딱 이야기한 이유는 좀 책 한 권을 봐야지 책을 통해서 보면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C++를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다음에 프로그램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 면접 볼 때 면접에서 질문 같은 거 할 때 답변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책은 윤, 이거 지금 좀 약간 들었는데 윤승우 분이죠. 윤승우의 열의 10불 프로그래밍 이 책을 꽤 많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C++ 공부하신다면 이 책을 보시던가 아니면 혹은 이 책보다 좀 더 쉬운 책이 있다면 더 쉬운 책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책을 보시고 여유가 있다면 또 이 책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책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보면 두꺼운 만큼 C++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제 현재 아마 C++ 17까지 지원해주는 책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제 14가 조금 2판이고 아마 3판이 C++ 17까지 지원할 거고요. 요즘은 이제 C++ 표준이 C++ 이제 20이 올해 이제 곧 정식으로 이제 나올 예정인데 어, 이제 C++ 11은 2011년에 나왔죠. 그래서 요즘은 C++ 쓰시는데 보면 그러니까 모든 C++ 11 이후를 모든 C++이라고 하는데 모든 C++로 프로그래밍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C++ 11 이후에 모든 C++ 프로그래밍 방법을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모든 C++보다는 우리 예전의 표준 C++ 98 표준 기준으로 아마 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책만 보면 요즘 최신의 C++ 프로그래밍 방법을 잘 습득할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펙티브 C++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이펙티브 C++ 시리즈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케이스마다 이 그 케이스에 어떤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책인데 이게 초보에게는 그렇게 실용적이 않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보셔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남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뭐이 책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저는 뭐 이 책은 꼭 안 보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 C++를 계속 이제 사용하신다면 언젠가는 한번 이 책을 꼭 보시는 것은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C샵을 공부하신다면 이제 뭐 유니티에서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보고요. 그리고 유니티가 안 되더라도 보통 제가 게임을 만들면 게임 프로그램 그 자체도 만들지만 이 게임 개발을 더 쉽게 해주는 혹은 게임 서비스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툴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툴을 만들 때 보면 C샵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C샵을 알고 있으면 이 툴 개발할 때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샵도 예전에 뭐 C++처럼 책 한 권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뭐 책은 아니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면 C샵에 관련된 글을 MS 독스라는 곳을 통해서 MS 독스는 어떤 거냐면 좀 여기죠. 예, 독스 가보면 이렇게 그렇게 지금 에이스 단대 코어 이런 건데 여기에 가면 또 뭐 사실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기 저 시작하세요 C샵 8.0 프로그램 책 이 책이 좀 꽤 괜찮더라고요. 책 두께는 조금 두껍지만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는 제가 자바를 잘 몰라가지고 자바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한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일 겁니다. 그래서 자바 관련된 뭐 정보를 엄청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바 관련된 뭐 괜찮은 책이나 글을 한번 찾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고랭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랭도 근래 지금까지 책이 여러 권 나왔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 꽤 괜찮은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아시면 이제 그 다음 또 할게 사실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시스템 프로그램의 하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스겜 서버 프로그래머는 좀 더 좋은 실력, 더 고성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의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 관련돼서 아마 면접 같은 거 할 때 면접에서 아마 질문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 있는 책들을 잘 보셨으면 아마 면접 때 나온 질문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잘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면접 때 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서는 일단 게임 서버는 보통 윈도우에서 개발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윈도우 관련된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련된 지식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뇌를 작용하는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의 두께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저는 참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컴퓨터 공학 쪽 놓으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대학 강의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컴퓨터 구조를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실 이 두 개를 보시면 되게 좋은데 사실 저는 이것만 잘 보셔도 일단 뭐 면접 하시는데 되게 도움 되시고 게임 서버 개발할 때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만약에 배우셨다면 한 번 더 책을 꺼내셔서 한 번 더 복습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공학 출신이 그러니까 까를도 오지 않으셔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컴퓨터 구조라는 데서 잘 모르신다면 이거 뭐 관련된 책이 서점 잘 여러 아마 몇 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이 봤을 때 보기 좋은 책으로 하나 고르셔서 한번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 학습을 위해서 대학 강의에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컴퓨터 구조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뇌를 작용하는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윈도우즈에서 어떻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꼭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데이터베이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면접 같은 거 보면 아마 있는 문제도 그렇고 혹은 필기 시험을 치는 곳에서는 아마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라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신입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에서 배운 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셔도 아마 뭐 반 이상은 아마 좀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보면.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만 좀 제대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부족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이 두 권의 책들을 한번 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책이 보면 참 보기 쉬우면서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또 잘 설명하고 있고 또 활용하는 방법을 또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다면 실기적인 부분으로 뭐 기본 SQL문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문, 쿼리물이나 탭을 만드는 거, 뭐 인서트, 셀렉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간단한 것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 제일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계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도 큰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면접 같은 거 질문 나왔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MySQL 이거 다루는 거 추천드리고요. 관련된 책도 많고 오픈 소스고 뭐 게임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MySQL을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이론들을 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한번 직접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또 이게 레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디스는 메모리 DB인데요. 대부분 게임 회사에서 게임 서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데 데이터베이스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게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 중 하나가 이 레디스인 것 같습니다. 레디스는 대부분 팀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든지 다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스에 대해서 레디스 아키텍처가 어떤 건지 혹은 사용 방법이 어떤지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디스는 메모리 DB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MySQL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배울 수가 있고요 보면. 그리고 레디스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웹에서 구글링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글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 신입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를 하면 꼭 알아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이죠, 보면. 어찌 보면 뭐 다양한 걸 배우고 있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또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학습 중에 일단 소켓 프로그래밍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켓 프로그래밍 하신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윈도우즈 기반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기반이라면 IOCP를 사용해서 뭔가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OCP는 나온 지 워낙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뭐 사실 구글링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관련 글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뭐 가장 좋은 게 한글로 된 글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IOCP 관련된 글을 무수히 많은 글들을 아마 찾을 수 있으실 것이고 그 글들을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고 시도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는 윤송의 열혈 TCP/IP 소켓 프로그램 이 책도 꽤 좋고요. 그리고 혹은 윈도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책도 좋습니다. 참고로 위의 책은 리눅스나 윈도우용에서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걸 다루고 있고요. 밑에 책은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윈도우즈에서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눅스 쪽에서 좀 더 깊게 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오퍼레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켓 API를 사용해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같은 걸 사용해서 하면 직접 내가 소켓을 다루는 것보다 좀 더 쉽게 네트워크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픈소스 중에 좀 유명한 게 부스트 아이조라는 게 있습니다. 부스트 아이조도 꽤 유명한 기술이기 때문에 구글링 같은 거 하시면 많은 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미 부스트 아이조로 게임 서버 실시간 통신하는 게임 서버를 만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해봤고, 일단 부스트 아이조 관련된 책은 두 권 정도 있고요. 보면 책으로 이 책이 있고, 참고로 이 책은 제가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은 이북으로 되어 있고 굵기가 되게 작습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위에 책도 그렇고 사실 밑에 책도 그렇고 부스트 아이디어의 뭐 내부를 그렇게 깊게 다루는 책은 아니고요. 부스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위에 책도 괜찮고요. 빠르게 보신다면 제 책도 제가 저술한 이 책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위에는 이제 이 프로그래밍 관련된 이야기고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을 또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밍 잘 하시려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론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래밍 하실 때 제대로 못할 수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떤 우리가 코드를 짜는데 그 코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론 자체를 잘 모르시면. 그래서 이론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론을 공부하신다면 저는 일단 이 두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두 책 중에 이 책이 좀 보기 쉽습니다. 이 책은 앞에 이 책보다 조금 힘들고요, 보면. 그래서 뭐 이 책 두 권 다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두 권 다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다면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다 하시다면 이 책을 보시는 게 좋고요. 조금은 공부하신 적이 있다면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서버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딩 시험, 요즘 대부분 이제 시험을 안 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코딩 시험을 대부분 다 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코딩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코딩 시험 보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 관련된 혹은 소켓 프로그래밍 혹은 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어떤 문제를 내는 것도 있고요. 혹은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직접 이제 코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자주 많이 풀어보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수학 공부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 가능하면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 이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60분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30분 정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매일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두세 번 정도는 이 코딩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코딩 시험 치실 때 크게 도움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최근 제가 봤을 때 코딩 인터뷰 완전 분석도 좋고 뭐 백준 알고리즘 이 웹이죠. 백준 알고리즘 이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 코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시험은 요즘은 다 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준비하신다면 이 코딩 시험은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다시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됩니다. 뭐 포트폴리오가 필수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필수인 것도 꽤 많고요. 그리고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접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신입 프로그래머 이렇게 면접 보실 때 이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사실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되게 좀 난감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게임 서버 간단하더라도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 만든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또 어떤 걸 공부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서버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근데 게임 서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조금 힘든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이언트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게임 서버는 포트폴리오로 게임 서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클라이언트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이 게임 서버만 만들어서는 동작하는 동작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도 없고 혹은 만들 때도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서버만 만들고 싶지만 뭐 싫든 좋든 게임 클라이언트까지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게임 서버 같은 경우는 코드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될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래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이제 그래픽 리소스 이미지를 구하는 것도 사실 일이라면 일이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 클라이언트 만들 게 꽤 문제되는데 만약 그게 만약 문제라면 뭐 즉 개인적으로는 채팅 서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게임이 들어가 있는 서버는 만들 수 없지만 그러니까 채팅까지만 할 수 있는 게임 서버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그것도 크게 가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채팅 서버를 만들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래픽이 그다지 필요 없겠죠. 보면. 약간 방 같은 UI로 뭐 방에 들어갔다는 그 컨트롤 GUI 컨트롤만 있으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뭐 윙폼 같은 걸 C샵으로 윙폼 같은 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유니티로 만약에 만들더라도 그냥 유니티 기본 GUI를 사용하시면 아주 클라이언트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만드는 게 좀 만약에 문제가 되신다면 채팅 서버를 아주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면 그리고 채팅 서버 만드실 때 API 서버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I 서버는 뭐냐면 이제 웹 서버를 사용한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요즘은 대부분 이 게임 서버 같은 거 만들 때 실시간 통신하는 부분과 비실시간 통신하는 부분 이제 웹 서버 사용해서 통신하는 부분인데 그 두 개를 거의 필수로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팅 서버 만들 때 API 서버 이쪽에서 뭐 계정 생성이나 로그인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처리하고 실시간 통신은 여기서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내가 게임 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좋습니다. 그리고 API 서버는 만약에 C샵으로 하신다면 AS.NET Core 웹 API 이걸로 만드시면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개 이중 그러니까 API 서버 만드는 기술은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큰 이거 만들고 학습하고 만드는데 큰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채팅 서버 만들기는 그래서 뭐 이제 실시간 통신 이제 C++이나 C샵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은 뭐 온라인 게임 서버 C++이고요. 보통 게임 서버 프로그램 입문이라고도 C++ 책인데 가장 근래에 놓은 이제 게임 서버 관련된 책입니다. 가장 근래지만 한 2, 3, 4, 5년, 4, 5년 정도 된 책인데요. 그래도 뭐 책 내용이 저는 괜찮았었습니다. C++ 플러스로 게임 서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두 개의 책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 근데 참고로 이 책은 지금 절판됐기 때문에 아마 중고 서적을 구하셔야 되고요. 이 책은 이북으로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북으로 구매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C샵으로 온라인 게임 서버 만드신다면 C샵으로 온라인 게임 서버 만들기라는 이 책을 한번
사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두께는 거의 한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어떤 실제 게임 서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제 그 예제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게임 서버를 한번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코드 같은 거 또 참고하시면 뭐 어떻게 게임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지 또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포트폴리오 만약에 이제 채팅 서버보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온라인 보드 게임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게임 오목이나 장기 이런 거고요. 그리고 더 만들 수 있으면 온라인 액션 캐주얼 게임도 만들어 보시면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1번 아니면 2번을 만드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번은 만들기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보면 이 3번을 만드시려면 사실 신입 프로그래머로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좀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시간도 꽤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3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는 그런대로 뭐 이 그래픽스가 잘 돼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 그 눈에 보이는 동작되는 걸 형태를 동작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서브 코드를 임시 땡방으로 그렇게 막 만들어 놓은 경우도 좀 제가 자주 봤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1번, 2번, 3번에서 3번은 신입 게임 서버 그러니까 신입 분들이 만들기 힘든 거고요, 보면. 그래서 이걸 만들면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그 시간을 많이 들다 보니까 동작 되게 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게임 서버 코드를 좀 더 다듬 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코드가 엉망이 될 경우도 되게 많고요, 보면 확률적으로. 그래서 저는 3번보다는 3번보다는 오히려 1번이나 2번을 만들 때 이 서버 코드를 아주 최적화 시켜서 잘 만들 좋은 코드를 만들면서 좋은 고성능 게임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3번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3번 하신다면 제대로 좀 잘 만드시고 특히 코드를 정리도 좀 잘 하시고 그 코드에서 사용한 기술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지도 꼭 좀 잘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회사에서 신입 게임 서버 프로그램 입사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을 제가 좀 많이 정리했는데 사실 이 전체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다 보기는 힘드실 테니까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저는 골라서 꼭 하시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하나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거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스 알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속격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일단 ICP 정도 할 줄 아시는 게 C++로 많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책 꼭 보시는 여기는 이 두 중에 한 권 혹은 두 권 다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딩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아마도 뭐 윈도우 기반에서 게임 서버 만드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책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로 뭐 채팅 서버 혹은 온라인 보드 게임을 클라이언트 서버 만드시고 서버 쪽을 좀 제대로 좋은 코드로 꼭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